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한 것은 이제 팔찌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연예인분들이 착용을 해주시고 또 많은 이제 여러 이제 언론사들한테 컨택해 주셔서 많이 저희를 알려주시고 하시는 이유가 첫 시작이 팔찌였습니다. 사실 할머니 세대는 좀 젊은 세대, 우리 세대에 비해서는 수작업으로 무엇을 하는 게 되게 능하신 세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 아이템을 잡을 때 어떤 게 더 익숙하실까를 생각해 봤을 때 수공예품이 좀 익숙하시겠다 생각했었고, 할머니께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사실 차를 만들거나 무슨 뭐 배를 만드실 수 없으니까 간단한 단위라서 팔찌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운이 좋게 좀 이제 회자가 되면서 사업 단위로 되게 되었고, 이런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쓰는 그 매듭 그 남미실인데 방수 코팅이 되어 있는 왁스 코팅이 된 실을 활용해서 제작하셔서 이렇게 좀 제작을 실제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온 건 이런 반지인데요. 사실 팔찌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선행 조건들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한 20분 정도는 앉아 계실 수 있는 체력, 그 다음에 좋은 시력, 그 다음에 손재주, 요 세 가지가 필수 조건인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겠죠. 저는 지금 이제 8년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 못 만들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저는 못 만드는데, 근데 팔찌는 반지보다는 좀 아무래도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참여가 필요한 할머니들이 계셨는데 어쩔 수 없이 사업이다 보니까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기획한 게 반지였고, 지금 저희의 가장 시그니처 제품이 탄생화 팔찌인데, 그 제품이 올해 초에 나오기 전까지는 반지 쪽이 훨씬 더 매출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회사의 그런 제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판단에 의해서 판단했던 것이 재무적 가치까지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팔찌, 반지, 귀걸이부터 해서 좀 다양한 액세서리, 주얼리들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할머니와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품군이 확장되더라도 할머니와 무조건 브릿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군 확장, 지역 확장을 위해서는 제품군 확장, 또 할머니들께 더 많은 일자리를 드리기 위해서 제품군 확장을 노력했고, 이런 이제 제품들이 나왔어요. 강아지 인형 키링인데 최근에 그 트위터에서 한번 터졌어요. 트위터에서 리트윗이 총 30만인가? 엄청 터졌습니다. 하여튼 리뷰가 엄청 터져서 되게 감사한 일이죠. 원래 이게 한 8개월치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으로 출시를 했는데, 지금 그건 고양이 키링인데 덩달아서 강아지 키링이 거의 3일 만에 다 판매가 완판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귀엽게 생겼죠? 네. 요거를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제 저희가 봉제지은이라고 부르는데 이 할머니들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가방이에요. 사실 이 봉제 기술은 매듭 제품처럼 저희가 알려드린 기술이 아니라 매듭지은이 할머니, 봉제지은이 할머니와 함께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뜨개를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국내에서 뜨개라는 게 취미로는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저희 세대에서도. 그런데 완제품은 재료도 엄청나게 비싸고 그 다음에 시간도 공수도 많이 들어가 보니까 당연히 가격도 높은데, 아직 그 완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까지는 아직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지금 회사에서는 매듭이나 봉제만큼 막 이렇게 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좀 다루고 있는 제품이고, 여기부터 좀 콘텐츠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콘텐츠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제 콘텐츠를 다루는 직업이 보통 마케터라고 부르고, 마케터도 이제 세분화되면 뭐 콘텐츠 마케터, 또 뭐 퍼포먼스 마케터, 또 뭐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조금 더 넓게 보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우리가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모든 매체가 저는 콘텐츠 매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저 회사에서도 지금 마케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마케터 분들은 나는 지금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게 내 주 업무야라든지 나는 여기까지가 내가 다뤄야 되는 채널이야라는 인식을 가지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수많은 저희가 처음에 채용할 때 인터뷰에서도 많이들 많이 여쭤보고 채용을 하는데, 콘텐츠 저희가 되게 브랜드를 사랑을 받았던 계기가 요 매듭지은이 증서, 이 증서거든요. 요거는 메이커 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매듭 제품, 봉제 제품, 뜨개 제품을 고객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어떤 할머니가 과연 만드셨을까? 또는 좀 시니컬 하신 분들은 정말 이거 할머니 분들이 다 만드신 거 맞아? 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저희 실제로 할머니가 만듭니다 라고 해서 이제 실제 만드시는 과정 사진으로도 보여드리지만, 사실 저희는 다큐멘터리 브랜드는 아니니까 좀 위트 있는 표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증서를 하게 되었고, 이제 아마 나중에는 또 창업하실 분들이 여기서 분명히 몇 분 나오실 거예요.
저도 사실 제가 창업할 줄 평생 몰랐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창업을 하고 있어요. 회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고려해 보시면 좀 좋을 게 브랜드가 성장이 이렇게 제이커브처럼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단식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매출이 가다가 점핑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근데 저희 브랜드는 바로 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께서 위트 있게 저희 브랜드의 진정성을 느끼실 수 있던 포인트였고, 이 아이디어의 시작이 마케터가 시작을 했어요. 컨텐츠 마케터가. 우리 이런 컨텐츠 만들어 보면 어때요? 저희는 다 컨텐츠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출력물도. 근데 이런 오프라인 컨텐츠 만들어 보면 어때요? 라고 해서 요걸 했던 게 되게 점핑 포인트였다. 그래서 콘텐츠를 이제 바라보실 때 조금 넓게 바라보시고 하시면, 다들 어떻게 보면 어떤 예술적인 어떤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다 상업적인 브랜드나 기업에 들어가실 텐데, 그럼 요런 엣지 포인트 하나가 되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정받는 커리어를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패키지마저도 콘텐츠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그 콘텐츠라는 게 그러면 뭐야 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브랜드에 대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게 콘텐츠라고 넓게 본다면, 사실 제품에서 가장 가까운 콘텐츠일수록 더 중요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제품을 다루는 회사니까 제품에 가장 가까운 콘텐츠는 뭐지라고 했을 때 가장 가까운 게 제품과 가장 붙어서 같이 나가는 이 매듭진이 저희는 증서이고, 그 다음은 패키지인 거죠. 고객분들이 택배박스 받으셨을 때 뜯어보시는. 그래서 그럼 요 콘텐츠를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이 패키지가 다 FSC 인증을 받고, 요게 요 패키지가 만들어질 때 저게 없어요. 보통 본드로 붙이는데 본드가 안 들어가요. 그 직위 구조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코로는 할머니들을 위한 회사라면서요? 브랜드라면서요? 근데 왜 친환경적인 가치를 가져가라고 하는데, 저희 브랜드에서 할머니들께 행복한 일상을 선물한다고 말할 때 현재의 할머니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할머니가 될 미래 할머니들만을 위한 브랜드도 저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또 할머니가 되시겠죠? 이분들을 위한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여기 저 포함해서 남성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나는 이 브랜드에 관계없어가 아니라, 지금은 누군가의 이제 남자친구가 되실 수도 있고, 누군가의 남편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어머니 아들일 수도 있고, 할머니 아들일 수 있고, 나중에 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나와 가까이 있고 내가 소중하고 사랑하는 여성분께서 할머니가 되실 여성분께서 불행하다면 과연 내가 행복해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그러면 나중에 이 환경이 더 파괴가 되고 지구가 더 파괴되면 과연 이 전체적인 프레임이 깨졌을 때 과연 행복할 수 있는 할머니, 나아가서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게 근데 큰 저희는 결심이었어요. 원래는 이 패키지가 하기 전까지는 이 컨텐츠, 그러니까 오프라인 컨텐츠를 바꾸기 전까지는 비닐에 나갔었거든요. 사실 제조 단가가 비교가 안 돼요. 비닐은 한 장당 70원 정도 하나? 그랬는데 이 패키지만 1,200원이거든요. 12배가 넘어가죠. 회사 입장에서 12배를 소비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소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향하는 바 미래의 할머니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택조차도 다 FSC 인증을 받은 종이고 좀 특이하게 생겼죠. 원래는 그 플라스틱 코드에다가 많이들 하는 제품명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도 활용을 한번 하셨으면 어떨까라고 했고, 저희 고객분들이 좀 감성적인 분들이 저희 브랜드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고객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쭤보면 독서를 하나의 취미로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이제 그 책에 꼽는 책갈피로 쓰시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다행히 그런 목적으로 많이 써주시고 인스타그램이나 본인이 운영하시는 채널에 많이 올려주셔서 저희가 또 확인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컨텐츠라고 봤을 때 꼭 온라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또는 어떤 리플렛이나 출력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컨텐츠라고 하면 좀 맞아떨어지는 게 이런 인스타그램에 대한 컨텐츠인데, 이런 컨텐츠들을 주로 만들고, 보통 왜 브랜드 인스타그램이 어떤 고객이 반응하는 지수들이 생각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나이키라고 하더라도 나이키 제품이 올라왔는데 내가 굳이 내가 시간을 들여서 반응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중에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근데 저희 브랜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미션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컨텐츠들 반응률이 좋습니다. 보통 이제 몇백 개 정도에서 또 몇천 개까지도 많이 반응을 얻고, 저희가 그래서 세일링 플레이를 저희는 많이 하진 않아요. 과거 때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 한번 훅 떴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마케팅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 잘 아시겠지만 그게 한 3년 정도였거든요. 최근 3년. 근데 최근에 쑥 죽었어요.
그게 이제 에드테크라든지 이제 마케팅을 대행할 수 있는 AI가 많이 나오면서 기술적인 영역이 어느 정도 기계한테 많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마케팅의 역사를 쭉 길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항상 늘 얘기했던 거는 브랜드 마케팅이었어요. 전체 역사가. 브랜드 마케팅이었는데 희한하게 최근 3년간은 퍼포먼스 마케팅 시대였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결국 퍼포먼스 마케팅은 요즘에 월에 한 8만 원씩만 내면 대행할 수 있는 솔루션 다 있는데 굳이 이거는 우리가 더 팔 필요는 없다. 우리 마케터들이. 그래서 대부분은 다시 컨텐츠, 그 다음에 브랜드 마케터가 요즘에 더 많은 커리어적으로는 더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도 한때 저희 회사 브랜드 내에서도 셀링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에 집중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다시 돌아와서 브랜드 마케팅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면서 또 많이 컨펌도 하면서 딱 한 가지 보는 게, 결국은 이 컨텐츠는 아무도 봐주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디자인 쪽으로 우수하고 디자인 쪽으로 퀄리티가 높여도 결국은 고객분들이 봐주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나영석 PD가 유퀴즈 얼마 전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시청률 때문에 하는 거다. 근데 콘텐츠에서는 고객 반응이 시청률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시청률, 어떻게 보면 그 컨텐츠의 이 반응도를 높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전에 뭘 물어야 되냐면 이 컨텐츠를 보는 고객분들은 누구인데? 라는 질문을 무조건 던져야 돼요.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아직 그 커리어를 많이, 아마 대부분 대학생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 아니면 뭐 사회 초년생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때는 이 고민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3년차, 5년차 마케터가 되면 그때부터는 기능적인 거에 많이 집중을 하고 너무 익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고 이 컨텐츠가 누가 볼지를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데, 저도 컨펌을 하다 보면 딱 보이거든요. 이거는 목적지가 없는 컨텐츠들. 네. 그래서 이 컨텐츠를 만드실 때는 누가 볼 것이냐가 중요하고, 그러면 더 중요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주로 보시는 고객분들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희는 정확해요.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세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21세부터 23세까지의 여성분들이 저희의 주 고객이세요. 근데 이렇게 타겟팅이 명확하고 핵심 고객이 누구인지 명확해야지만 콘텐츠가 정확하게 나오고 만들었을 때 주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세부터 23세까지는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때는 좀 데이터의 영역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데이터 마케터나 퍼포먼스 마케터가 정말로 수많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소팅해서 우리 브랜드에서 봐야 될 데이터를 정리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는 거의 대부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 백그라운드에 연에 한 3만 원만 결제하면 그냥 다 볼 수 있는 데이터 이미 붙어 있어요. 그 판매 솔루션에. 그래서 거기 보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또는 어떤 구매하는 시간, 주에 따라서 어떻게 구매하는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다 볼 수가 있고, 이제 운영을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21세부터 만 23세까지 여성분들이 주로 저희의 고객이시구나. 저희 같은 85%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는 이제 남성분들이 다 배제돼요. 그래서 저도 되게 안타까울 때가, 제품을 기획할 때 제가 어떤 이 제품을 출시해야 돼 말아야 돼해서 제 의사결정을 넣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만으로 따지면 35세인데 저는 이미 성별로도 저는 아니죠. 나이로도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맞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20대 이제 중후반에 제가 시작을 했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예쁘다라는 게 안 터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인정을 했죠. 나는 아니다. 이제 나는 주 고객이 아니라서 의사결정할 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다 이 제품 개발 팀장님 선에서 다 의사결정하는 걸로 했더니 더 많은 효과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많은 걸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컨텐츠 만드실 때 큰 기업에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왜 스몰 브랜드나 스타트업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는 워낙 좀 플렉시블한 업무 환경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보통 사수가 없거나 동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래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컨텐츠를 발행해서 봐야 되는 고객들, 예를 들어 내가 30, 40대를 타겟으로 하는 매거진이에요. 그러면 30, 40대 주변에 계시다면 물어보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인데, 그 브랜드 내에서 컨텐츠를 만들 때 사실 이게 판매됐던 제품들은 아니에요. 판매됐던 제품들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저는 마케터의 역량이라고 본다면, 그 소스가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소스를 어떻게 발굴할까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소스라고 한다면 사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다른 게 있다면 어떤 프로모션적인 기획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판매하진 않지만 어떤 우리 브랜드가 부밍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거기부터 기획하는 게 정말 저는 실력 있는 마케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것도 그때 마케터가 기획을 하신 건데 우리가 브랜드 마케팅 쪽으로 계속 잘하고 있지만 늘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를 몇 년 전부터 팔로잉 해주신 분들은 지루할 수 있지 않겠냐, 뭔가 재밌는 요소를 넣자라고 해서 할머니 글씨 그림이 들어간 증서를 좋아해 주시니까 이런 거 넣어서 뭐 연말에 특정 시기 때 드리면 너무 좋지 않을까 라고 했고, 확실히 이런 걸 시도했을 때 부밍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소스를 어떻게 발굴할까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필수적인 역량은 아니지만 어떤 조직에 가면 앞단에 이 소스를 마케터가 기획해주면 발굴해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포토그래퍼라든지 영상 PD라든지 할 수 있는 팀도 따로 수 있지만 보통 회사는 대부분 외주를 주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스킬을 갈고 닦는다면, 사실 요즘에 이미 컨텐츠가 다 영상으로 넘어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럼 이런 거 가벼운 편집 마케터로서, 아니면 이런 걸 가볍게 촬영할 수 있는 정도, 뭐 물론 외부에 맡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에 정 필요한 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부가적으로 있다면 사실 이제 회사에 들어오시면 연봉 협상 때 엄청난 무기가 되죠. 그래서 저 대표님 저 이거 원래 이 일인데 저 이것까지 했는데요, 이게 이만큼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하는 순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저희가 이제 브랜드가 좀 그 요소, 브랜드 차원에서 보면 또 한 가지 또 요소는 저희가 선택 기부를 해요. 선택 기부를 하는데 이 선택 기부를 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는 브랜드가 어떤 할머니에 대한 문제를 알리고 시작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뭐라고 뭐 대한민국의 할머니를 얼마나 맛있고 다 해결하겠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대신에 저희가 시작을 했지만 이러이러한 브랜드가 있다,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데 되게 관심을 가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 정도가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선택 기부를 한 이유는 이걸 선택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능동성을 가지는 액션이잖아요. 그러면 꼭 저희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또는 할머니와 실버 문제를 다루는 NGO가 있을 때 뭐 월에 2만 원씩 기부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시간이 될 때 노인과 관련되거나 여러 사회 문제에 봉사활동을 하겠다라는 능동적인 마음이 생길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선택 기부를 넣었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도 왜 그렇지만 물론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직장에서 당연히 연봉입니다. 그렇겠죠? 연봉이겠지만 사실 연봉을 많이 주는데 내가 보람이 없다면 과연 그 회사에서 내가 10년, 뭐 5년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 대부분 요즘에 안 그러시거든요.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할머니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든 게 단순히 마르코로에서 이익순익만 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했더니 내가 만든 제품이 순수익금 20%가 기부가 돼 라고 해서 자긍심을 가지신다면 더 행복하시겠죠? 그래서 이 선택 기부를 앞서 말한 고객분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동성을 가지시는 것, 그리고 저희 이제 함께하는 행복지인의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행복지인의 할머니들께서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지는 것, 이 일자리에 대해서 그런 이유에서 이거를 진행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현재 전국에 상주시, 고양시, 서울시까지 해서 36분의 할머니분들이 계시고, 현재까지 누적 기부는 1억 5천만 원 정도를 했는데 지금 연말까지 하면 2억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1억 9천만 원 정도로 이제 누적으로는 기부가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로는 조금 더 이제 저희는 이제 스스로를 할머니 행복 메신저라고 부르는데 2025년이 초고령 시대에 접어들어요. 즉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시대라서 쉽게 얘기하면 5명 중에 1명이 노인인 시대가 곧 오거든요. 근데 2025년도라고 하지만 이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빨라질 것 같은데 내년, 내후년에 이 시대가 와서 저희는 할머니 브랜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트가 조금 이제 실무적인 파트라서 좀 가지고 왔는데, 보통 그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 하면 거의 이 파트예요. 그 마케팅 접객과 마케팅 모객 파트인데, 특히 이제 컨텐츠를 기획해서 발행한다, 또는 어떤 PR 뉴스를 발행한다, 또는 내가 SNS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발행한다, 뭐 업로드를 한다는 대부분 요 DA에 속합니다. DA가 이제 배너 광고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이미지형이 필요한 걸 DA라고 부르는데 요 파트에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 외에 전체 프로세스를 브랜드 운영 프로세스 가져왔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파트만 생각하면 내가 플레이할 수 있는, 또 내가 클 수 있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범위가 요 파트인 거예요. 관점이 작을수록. 그래서 오늘은 좀 관점을 최대한 넓혀드리는 게 목표로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저희 그 마르코로의 최근에 이제 브랜드 마케팅 팀장님이 새롭게 저희한테 합류를 하셨는데 되게 저는 이분이 너무나 멋지고 되게 함께 일하게 된 걸 인복이 되게 많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이분은 이 파트까지 고민을 해주세요. 즉 제가 사업 기획이라고 되어 있지만 브랜드라고 보면 브랜드 기획인 파트인 거죠. 지금 마르코로를 봤을 때는 결국 저희가 지금 중요시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제품, 콘텐츠, 브랜드 활동이거든요. 저희 브랜드는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해야지만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제품도 저희는 좋고요. 콘텐츠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마르코로는 브랜드 활동이 너무 적어요 라는 제안을 되게 많이 주세요. 그럼 이 브랜드 활동이 적으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될까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제안을 주시는 게 그러면 우리 마르코로 크루 만들어요. 또는 우리 마르코로 팔로우해 주신 분께 별명 지어드려요. 이런 뭔가 그리고 다 내년부터는 우리 기부에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분기에 한 번씩 한 다음에 이거를 우리 이제 말콩이들이 저희 이제 고객을 부르는 별명으로 지어졌거든요. 말콩이 분들과 함께 해요. 그러면 브랜드 활동이 더 강화되니까 이제 그런 제안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사업기획자가 아니라 마케터거든요. 근데 그러면 질문을 왜 하냐면 결국 브랜드 활동을 하거나 우리가 뭘 했을 때 이게 저희 내부에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 마케터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더 경쟁력 있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라는 욕심이 많으신 마케터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앞단부터 제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아마 사업계획까지 제안을 주시는 경우는 근데 지금 저희 합류하신 마케터분은 사업을 2번 말아먹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데 창업을 안 해봤던 경험이라면 사실 여기까지는 솔직히 이거는 회사 경영인의 욕심이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많이들 바래요. 보통 마케터로 브랜드 마케터라고 콘텐츠 마케터라고 한다면 적어도 브랜드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브랜드는 결국 내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는데 라고 하면 크게 보면 버벌 파트, 언어적인 파트가 있고 두 번째는 비주얼 파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힌 브랜드에 들어가시면 회사에 딱 들어가자마자 브랜드 매뉴얼북이라는 게 뭐 작은 분량이거나 큰 분량이거나 있을 겁니다. 또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없고 그걸 마케터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는 이 브랜딩 파트가 오롯이 디자이너의 파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수많은 디자이너를 일해본 결과 디자이너는 시각적 파트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브랜드 파트 중에 사실 더 중요한 건 저는 버벌이 한 70%더 중요하다고 보고 비주얼은 30%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30%를 관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버벌은 누가 관장을 하는데? 브랜드 마케터예요. 워딩을 만들고 카피라이팅을 하는 분들.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마케터 분들이 이 브랜딩을 총괄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예를 들어서 29cm 같은 경우에 브랜드 디렉터는 마케터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바뀐지 모르겠는데 마켓컬리 역시도 그랬고요. 라운즈라고 하는 요즘에 되게 센세이션한 그 안경 브랜드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도 브랜드 디렉터가 마케터였어요. 디자이너가 아니라. 요즘에 점점 이제 그렇게 많이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딩에 대한 이해도나 인사이트를 마케터 분들이 많이 쌓아가시면 당연히 이 브랜드에 맞는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매뉴얼북을 그대로 숙제를 따라하는 것과 그 차이가 있거든요. 브랜딩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2가지 파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의 스탠다드 기준으로 이 브랜드 매뉴얼북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 브랜드 매뉴얼북이 프레임이라고 이해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프레임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한계는 뭐냐면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매뉴얼북은 받아보면 뭐 2020년도 버전이라고 되는 경우도 있어요. 2021년도 버전. 근데 그때 만들었던 사람들이 3년 뒤, 5년 뒤를 성견지명이 있어서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측은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이라고 하면 뭔가 지금과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스탠다드 기준을 생각을 하시고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신에 너무 많이 돌아간 것 같으면 이 기준으로 돌아온다거나 적어도 이제 그런 기준, 거기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되게 트렌디하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 컨텐츠가 나온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케터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이 파트부터 많이 하시죠. 사이트 기획도 보통은 요즘에는 솔루션들이 다 자동화 솔루션이 많잖아요. 뭐 아이맵, 그다음 카페입사, 고등물 되게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개발자한테 맡겼다면 이제는 개발자한테 더 이상 맡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누구한테 맡기지? 그럼 우리는 사이트를 내부에서 한다면 사이트를 기획하는 사람 채용해야 되나? 또 그렇게 의사결정하지 않고 주로 마케터한테 일이 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체물이나 패키지까지도 콘텐츠도 바라보는데 사이트는 당연히 콘텐츠로 보여지겠죠. 하나의 큰 콘텐츠, 뎁스가 많은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당연히 콘텐츠이고요. 그 다음에 사진 영상 기획도
브랜드 회사에서는 대부분이 사진 영상 기획을 포토그래퍼나 영상 PD가 많이 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요 소스도 결국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케터들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통 채널 저희 이제 마르코로 트위터, 저희 마르코로 인스타그램, 최근에는 트위터까지 같이 해요. 저희가 원래 트위터는 안 했었는데 트위터로 좀 올라왔는데 연예인 팬분들이 트위터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고양이 키링이 새롭게 나오면서 그 혹시 플레이브라는 혹시 아세요? 그 버추얼 있잖아요. 저는 확실히 공부 많이 해야겠다 요즘 했는 게, 옛날에 저희 너무 아담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시나요? 네, 막 이제 뭐 밀레니얼 되고 하면 이제 막 아담이 죽는다 해도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정도 저는 인사이트만 있는 작은 사람인데 그 팬분의 누군가 이 고양이 키링의 어떤 캐릭터 닮았다라고 누가 막 연기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막 바이럴 돼서 최근에 저희가 원래 트위터를 안 했던 회사다 보니까 만들어만 놓고 150명이 쓰나 했는데 갑자기 2,000명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틀 만에. 그래서 그게 연관지어서 와, 이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채널이구나 해서 하는데,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 오신 팀장님께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해도가 있으시니까 되게 막 저희 인스타그램은 되게 정숙한 어조에 이런 걸 좀 많이 쓰고 한 10%의 귀여움을 추구를 하는데, 트위터는 조금 더 막 이렇게 밝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공식석상에서 목소리를 깔고 얘기하는 것과 제 고향 친구들과 얘기하는 거가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저랑 사람은 같지만, 그래서 저희 트위터는 조금 더 이제 위트 있고 조금 더 편하게 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소통 채널이 여기 마케팅 접객에 들어간다. 흔히 보면 마케팅은 접객은 뭐냐 하면, 모객은 이렇게 모셔오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접객은 들어왔을 때 100명이나 1000명이 들어왔는데 다 이탈하세요 만약에. 그러면 사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유의미한 어떤 액션은 다 못하는 거잖아, 유입 빼고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마케팅 접객이라 보통 마케팅 1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런 검색 광고나 뭐 이런 등등등 뭐 이거는 이제 워낙 잘 하실 테니까 뭐 세부적인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 장표에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점점 더 경력직이 되시고 점점 더 이제 커리어를 많이 쌓아가실수록 앞단에서부터 아이디어를 던져주실수록 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그게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처음부터 어떤 팀장이나 직책자가 아니라 처음에 팀원으로 시작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셨을 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요즘에 정상적인 회사라면 아무도 없다라는 거. 근데 여기 정답은 아니에요. 저희 브랜드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이제 브랜드 매뉴얼 북인데, 이게 이제 저희 마르코로의 매뉴얼 북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가져와서 좀 시각적인 파트인데, 그 앞단은 언어적인 파트고 뒷파트가 이런 시각적인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좀 플레이를 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저희 내부 스스로 지금 마르코로 다음이라고 부르는 이 정체성이 과연 다들 만족하느냐, 지금 되게 불만족스러운 단계예요, 저희 내부에서. 왜냐하면 아까 스탠다드로 했을 때의 단점은 뭐냐면, 많이 갔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못 돌아온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좀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강해서 조금 니치한 브랜드에 가까웠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고객들이 좀 니치한 고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우리 고객군을 넓혀보자라고 해서 어느 순간 제가 확 풀어버렸던 게 한 1, 2년 사이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마르코로다움의 시각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게 생기는 거죠. 다시 우리 수렴하자, 돌아가자라고 해서 지금 저희 또 내부에서는 뭐 큰 리뉴얼은 아니지만 이 매뉴얼북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단계로 보시고, 아마 내년부터 1월 빠르면 1월부터는 좀 많은 것들이 좀 많이 좀 표현들이 바뀔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상세 페이지인데, 아마 익숙하실 거지만 이 프로세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드립니다. 먼저 상세 페이지 제작을 할 때 어떤 뭐 소스 등을 먼저 촬영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경우는 기획부터 먼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뭐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고객분들이 보였을 때 반응이 좋고 결과적으로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상세 페이지는 요 프로세스더라고요. 먼저 상세 페이지 기획 단계가 먼저 돼야 된다인데, 기획에는 저희가 많이 하는 것은 처음에 경쟁사 조사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최초 브랜드는 아닐 거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고양이 키링이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키링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얼마나 요즘에 많아요. 또 핫한 아이템이니까 쭉 다 살펴보는 것들, 그 다음에 거기서 왜 이 브랜드는 잘 되고 이 브랜드는 잘 안 되지에 대한 분석이 요 파트에 들어가고,
레퍼런스 조사. 레퍼런스는 이제 뭔가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 디자인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언어적으로든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고양이 키링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만든다, 20% 기부가 된다도 있지만 되게 보들보들한 소재를 선택을 했어요. 수많은 소재 중에 엄청나게 발품을 팔아서. 그래서 뭔가 고양이 털 보면, 야옹이 털 보면 이렇게 만지고 싶고 막 부들부들 하잖아요. 그거를 느낄 수 있었으면 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서 그런 소구점. 그리고 되게 해외 고양이가 아니라 시골 양이가 컨셉이었어요. 시골에서 볼만한, 그래서 이름도 그래서 까미 막 이렇게 다 지어놨거든요. 그런 컨셉이 또 하나의 소구점이겠죠. 그게 하나 정리가 된 표. 그 다음에 이런 소구점들도 보면 다 우선순위가 고객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어쨌거나 할머니가 제작했다는 게 가장 큰 소구점이라서 이걸 하다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쭉 이렇게 순서가 지어지겠죠. 그러면 1번은 어떻게 몇 번을 반복할지 이런 거를 기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된 다음에 고객이 읽으셔야 되니까 그럼 카피라이팅을 어떻게 할까, 우리 브랜드 느낌 맞춰서 어떻게 할까, 이 파트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얘가 언어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사진 영상이 더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할머니가 제작한이라는 것을 단순히 워딩으로만, 카피라이팅으로만 표현을 할지, 아니면 얘를 움짤로 해서 우리가 쇼트하게 보여드릴지, 아니면 사진으로 감성적으로 보여드릴지가 이제 선택지인 거죠. 그 선택지에 맞게끔 이제 거기 단순하게 이제 뭐 이런 거 처음에는 러프하게 뭐 움짤로 한다라고 되겠지만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되려면 어떤 스튜디오로 대여를 해서 어떤 포토그래퍼 작업을 해야지까지가 이제 이 여기 기획에 들어가는 거고, 실제적으로 촬영을 합니다. 저희는 현재 내부에는 포토그래퍼나 영상 PD는 안 계시고 대신에 저희 크루라고 부르는 이제 바로 저희 사무실 근교에 도보로 한 3, 4분 거리에 있는 분들이 계셔서 같이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트는 바로바로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다음은 여기까지가 되면 상세 페이지 디자인 파트입니다. 디자인을 쭉 해주시면 마지막에 마케터가 업로드하는 이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컨텐츠 하면 왠지 디자인을 엄청 예쁘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디자인이 왠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다. 디자인은 미치는 영향력은 30% 많으면 이고요. 한 70%는 기획이 대부분을 차지한다인데, 실제로 많이 저희도 느끼고 있는 게, 이번에 저희가 그 박보검 님이 그 주연으로 나오는 렛미플라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주제가 그 치매에, 이건 스포일 수 있다. 혹시 누가 보실 수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콜라보를 했는데, 여기랑 이제 잘 맞아 떨어졌던 이유는 사실 연말에 제안이 좀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뭐 어떤 협업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재무적인 이득은 컸지만, 내부에서 멤버들이 너무나 좀 힘들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사하자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안을 주신 것 중에 자기들이 이제 여기 뮤지컬 측사에서 이런 뭐 할머니들께 이런 문화 체험 활동도 뮤지컬을 하고 있으니까 초대도 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도 상주에 오셔가지고 전문회 촬영팀이 와서 할머니들 그런 사진이나 이런 거 다 찍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 16분 정도 와서 찍어주고 하여튼 그런 제안을 받아서 여기는 단순히 그냥 뭔가 우리 뮤지컬 이런 좋은 일도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좀 진정성 있게 콜라보에 대한 개념으로 제안을 주신 것 같아서 진행을 했었고 갔는데, 사실 지금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인스타그램을 안 해서 제가 저기 계정이 없는데, 이거 하여튼 저기 보시면 하여튼 나중에 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텐츠 디자인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컨텐츠 보면 최근에 나온 컨텐츠 중에는 반응이 좋은 컨텐츠였거든요. 이 컨텐츠도 보면 반응이 좋았던 컨텐츠 중에 한 개인데, 그 이유가 이것도 보면 할머니들 고양이에 있는 사진에서 이런 말물음표 정도 들어간 정도가 다예요. 다인데 대신 기획이 너무 좋았어요. 끝에 보면 할머니 분들께서 뮤지컬 보시고 나서 글을 적어 주셨는데 그게 되게 울림이게끔, 저조차 되게 그게 느껴질 정도면 고객분들 더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적어주신 것을 그냥 러프하게 올려놨었고, 이것도 그냥 할머니와 고양이 같이 있는 우리가 원래 머릿속에 있던 보여주고 싶었던 이미지 자체를 그냥 보여드리니까 반응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현타가 와요 요즘에.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근데 너무나 또 이런 것만 쭉 올라오게 되면 너무 좀 브랜드 정체성이 깨지니까 필요한데, 어쨌거나 컨텐츠를 볼 때 디자이너의 그런 파트는 30% 정도가 될 것 같고 기획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딱 3시인데 여기까지 드리고 싶었고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컨텐츠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범주가 생각보다
넓게 가져가려면 되게 넓게 가져갈 수 있고 그게 비즈니스 모델 기획이나 브랜드 기획 단위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까지 고민을 하고 제안을 던질수록 당연히 뒤에 컨텐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회사 내나 브랜드 내에서 앞으로 커리어가 인정받으실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범주가 넓어지신다라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이 아니라 기획 파트이기 때문에 그 기획안을 잘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디자인 툴들이 되게 왜 피그마 같은 게 잘 나와 있어서 요즘에 저희 마케터분들이 웬만한 거 다 디자인 다 그냥 스스로 다 끝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디자이너들은 되게 오히려 땡큐인 상황인 거죠. 내 일이 줄어드는데 잘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피그마 툴을 만져보면 사실 한 2시간만 그냥 그림판을 만질 수 있으면 피그마를 만질 수 있어요. 거의 기본적인 기능들은. 그래서 마케터이시지만 그런 툴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컨텐츠라는 매체를 볼 때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 대한 것까지 고민을 할 수 있다면 결국은 마케터라면 온라인 콘텐츠 당연히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 오프라인 콘텐츠도 촬영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점을 넓혀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주요 얘기는 관점을 최대한 넓혀주시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보폭도 훨씬 더 크실 것이다 라는 걸로 좀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었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몇 분만 받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